한국에서의 요소수 공급 부족은 해결할 수 없다는 일본 미디어. 일본 미디어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달려들어서 혐한 보도로 연결합니다. 이런 혐한 보도는 혐한 신문인 조중동 등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확대 재생산하거나 자체 생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요소수 문제입니다. 11월 11일 와우코리아라는 매체에 한국에서 요소수 공급 부족은 왜 해결할 수 없나? 약속은 다시는 어기지 않겠습니다. 선언의 권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디젤차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 품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혼란이 생기고 있다. 한국 미디어는 혼란이 장기화되면 택배, 화물 트럭뿐만 아니라 소방차, 구급차까지 운전할 수 없게 되어 물류와 공공안전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은 디젤차 비율이 높아 국내 차량 약 2,600만 대 가운데 1,000만 대로 추계되고 있다. 한국에서 요소수가 품귀 상태인 것은 수입처인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출이 사실상 제한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산업용 요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요소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10리터에 9,000원에서 10,000원이었던 요소수 판매 가격은 최근 약 10배인 100,000원으로 급등했다. 주유소에서도 요소수 판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트럭 운전사는 취재에 대해 주유소에서는 이미 요소수를 팔지 않는다. 일주일 이내에 트럭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에 따라 이미 매점 매석도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미국에서는 요소수 공급 부족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미디어는 그 이유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디젤 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해 청와대는 태스크포스를 설치.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은 국내 산업계 물류업계와의 협력 체제와 중국 등 요소 생산국가의 애교 협의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계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국을 방문할 생각을 나타냈다. 사태의 초기 타개를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산업용 요소수 재고는 그다지 많지 않고 전환을 위해서는 농도나 순도를 맞출 필요가 있어 전환을 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요소수 없이 차량 운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콥26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를 대대적으로 자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규제나 기술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 실적을 요구받은 태스크포스는 호주에 군용기를 파견해 2만 리터를 수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운전자 중에는 인터넷 쇼핑으로 요소수를 일본에서 개인 병행 수입을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 재팬 같은 건 하지 않고 일본과 잘 지내면 이런 때 도와줄 수 있는데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 수입이 아니라 배로 대량으로 옮겨 요소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 요소 공급 약속을 어긴 중국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분간 한국은 필사적으로 중국에 팔아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될 것 같다. 중국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 한 당분간은 요소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의식에 젖은 이웃과의 과거를 수습하고 미래 지향으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이웃,
그 이웃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미 존재도 하지 않는 제국에 대해 이제 와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추겼던 정치인을 선택한 결과는 너무도 알기 쉽다. 한국에는 망우 보레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소를 잃고 애양간을 고친다는 것이다. 약속은 다시는 어기지 않겠습니다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도 많은 요소수가 팔리고 있다. 개인 수입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므로 전매도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 대행 조달업체, 개인에 대해 규제하지 않으면 자급자족하고 있는 일본의 요소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본 국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와우 코리아의 기사는 절반 정도는 호감이 가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도 그렇다. 같은 이웃나라인 대만이라면 일본에서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유감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었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의 개인 수입업자가 일본의 인터넷 시장에서 요소수를 사들여 한국에서 그 10배의 가격으로 전매하고 있다. 일본의 요소수가 급등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를 즉각 취했으면 한다. 기시다 수상의 영단이 급선무이지만 그것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가라도 되었으면 한다. 솜씨를 보고 싶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다음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댓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약속은 깨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의 행동이 타국에서 신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한국 정부, 국민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세계 각국이 알고 있는 진정한 한국 역사를 한국 정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이라면 완전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겠지요. 이런 편의주의적인 것만 봐도 이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무섭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불매운동을 시민활동가들에게 벌이지 못하게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제는 일본의 정당한 수출관리 강화의 경우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마냥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에 한 것처럼 불매운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을 하면 됩니다. 한국이 터무니없이 강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든 무시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상입니다.